안녕하세요. K세TV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계입니다. 네, 오늘 또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네, 이 남자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해서 뉴스 읽어주는 코너로. 네, 네, 얼마 전에 검찰에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해서 KT 일감 몰아주기는 무혐의다. 하도급법만 위반이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KT의 네 곳의 회사에다가 일감 청소를 나눠주는? 네, 네. KT 청사에다가 경비랑 청소해주는 용역을 하청업체에서 네 군데서 이제 주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특정 업체 한 군데다가 이 청소 용역을, 경비 용역을 몰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처음에 출발이었죠. 출발이었고, 이거를 검찰이 1년 내내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를 냈는데, 거기서 구현모 사장은 그 일감 몰아주기와는 관련이 없다. 1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야. 네, 1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대신에 그 특정 업체 중에 한 군데의 사장을 선임하는데 구현모 사장이 관여했다. 그래서 이건 하도급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소가 된 케이스예요. 솜방망이 기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왜냐면은 처음에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막 되게 KT의 일감에 뭔가 비리가 있고, 뭐 구현모 사장이 되게 관여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 해가지고 KT 사장, KT들이 뭐 이권 카르텔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때려잡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막 흥분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사건이 이제 KT 사건인데, 결과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최고 사장 구현모 사장은 쏙 빠진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두고 이제 저희는 일단은 용두사미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기 이데일리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데일리에 김연아 기자가 김연아 기자님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기자분이 있고, 이분이 KT 통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KT 직원들도 이분의 기사를 보고 KT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걸로 그렇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그 기사가 제목이 KT 검찰 수사가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결과적으로 구 전 대표에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KT 세노조는 1년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을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흔들어 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신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검찰과 이제 그 전에 정치권 행보를 보면, 이 KT 수사했던 그 검찰에 되게 유명한 분 계시죠? 이종섭 검사라고. 그분이 공조부에 있으면서 법조계에서 유능하다고 소문이 막 엄청 많이 나 있고, 평가가 좋고, 뭐 제2의 한동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공조부의 수사로 해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KT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사발령이 나면서 이재명 수사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수사로 가셨다가 이분이 다시 역풍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탄핵소추를 받았죠. 민주당으로부터. 그러면서 이분이 거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거고, 다른 분이 KT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구현모 형의 에어플러그, 그 회사랑 현대자동차랑 이제 맞딜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요 사건 수사까지 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정석 검사가 떠나고 다음 후임이 요거까지 사건을 확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윤경림 사장만 배임으로 기소가 됐죠. 여기 구현모 사장이 또 빠졌어요. 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를 수사를 안 한 거예요. 현대차를 수사를 해야 이게 맞대리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현대차가 수사해서 빠지다 보니까 그냥 윤경림 사장이 그 박성빈 그 현대차 동서의 회사를 사준 게 배임이다, 이것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는 어쨌거나 KT하고 얽혀가는 거를 최대한 빨리 손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느껴지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구현모 형님의 회사인 에어플러그,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윤경림 사장이 또만 기소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흔들기가 아니라 꼬리 자르기 수사이고, 그리고 그랬던 결과물이 KT가 현재 3등을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치권 줄대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재생산되는 것이 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노조가 흔들기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양새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정치권이 민간 기업을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흔들어서 그 사장은 쫓아내고 새로운 사장을 정치권으로 뽑고, 그러고 나더니 검찰이라든지 이런 낙하산들이, 정치권 관련된 낙하산들이 우수수 지금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KT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김연아 기자가 얘기하신 게 또 일견 맞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로 놓고 보면. 그런데 그 근데 뒤에 세노조가 그렇게 힘이 많아요? 힘이 세? 흔들 만큼? 저희가 흔들었다기보다는 저기 우리 검찰이 힘 세신 형님들이 헷갈려. 그럼 김연아 기자가 세노조가 흔들었다는 게 아니고 검찰이 흔들었다는 그렇죠. 얘기야. 저희가 뭘 흔들겠습니까? 저희는 잘 딱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가려는 건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김연아 기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또 약간 달라요. 이거는 정치권이 흔들기 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KT 내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전제를 전혀 못하고 있는 이 사태까지 벌어진 거는 결국에는 이사회 지배구조의 문제다.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KT 내부에서도 어쨌거나 자정작용 역할이나 내부에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져요. 맞아요. 맞습니다. 반복되는 슬픈 KT 흔들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차가 일대 주주가 되는 게 그 대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사회가 단단한 지배 구조를 갖게 되고 CEO도 견제할 수 있고, 이런 이권 카르텔이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처벌도 하고 당사자한테 책임도 묻고, 이런 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라든지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안 되죠. 노동조합도 계속 비판받고 있고, 어영노조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내부 자정작용 역할 또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커나가고 힘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KT 세노조가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커지는 것 하여 KT 세노조에 많이 가입하시고, 세노조가 단단해지면 흔들기가 아니라 KT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KT를 바로 세우게 될 겁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 이상입니다.